간 건강,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유. 여러분 혹시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뚝 떨어진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간이 보내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힘들어도 특별한 통증이나 신호를 잘 주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에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 때 간이 피로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죠. 간이 피로해지면 나타나는 신호들. 간이 힘들어지면 몸 전체가 쉽게 지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일상에서 집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 일시적인 컨디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간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간 건강을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간 정말 기름진 음식 때문일까? 많은 분들이 지방간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과잉과 인슐린 신호가 더 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인슐린은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 일단 안전하게 저장하자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간은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과잉이 부르는 지방간.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과잉 공급되는 환경이 계속될 때 간이 지방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계속해서 에너지가 넘치면 간은 이를 저장하기 위해 지방을 만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지방간이 쉽게 생깁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어떤 변화가 올까? 간세포 안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간은 단순히 무거워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의 인슐린 반응이 둔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함께 오르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지방, 혈관 문제가 서로 영향을 주며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지방간이 부르는 연쇄 반응.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진단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간이 단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강 문제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몸 전체 건강에 경고등을 켜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시작되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간 혼자 오지 않는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독 질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사증후군의 일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부 비만, 혈당 상승, 중성지방 증가, HDL, 콜레스테롤 감소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이미 시작되었다면 간은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성인병으로 가는 길에서 몸이 보내는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성인병의 시작, 간이 먼저 반응한다. 지방간은 성인병의 흐름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나 혈당 상승이 시작되면 간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 건강이 나빠지면 앞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 왜 지금 관리해야 할까? 지방간의 가장 큰 특징은 진단 초기에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염증이 생기기 전, 섬유화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지방간염, 간 섬유화,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직은 약보다는 생활관리부터 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 건강, 생활습관이 답이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 충분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균형 잡힌 식단이 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탄수화물과 당분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와 흡연은 간 건강에 큰 부담을 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간에 어떤 변화를 줄까? 단식은 간을 혹사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사 관점에서 보면 간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포도당이 밀려들지 않고 인슐린 신호가 줄어들면서 간은 저장 모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간은 쌓아두었던 지방과 에너지를 다시 꺼내 쓰는 방향으로 대사 흐름을 바꿉니다. 단식이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 단식은 지방간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더 쌓이지 않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이 저장한 에너지를 조금씩 꺼내 쓰면서 대사 리듬이 조절됩니다. 그래서 단식은 극단적으로 지방을 줄이기보다는 간이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단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식이 어려운 이유. 단식이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에서 오는 불편감, 두통,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식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몬드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 레몬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구연산은 단식 중 대사 흐름을 과하게 끊지 않으면서 단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 디톡스는 극단적인 단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대사 리셋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레몬을 물에 타서 마시면 공복감을 줄이고 몸의 대사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만으로 모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지방간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 흔들리고 인슐린 부담이 쌓이며 대사 리듬이 어긋난 결과가 간에 먼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성인병의 흐름을 한 번에 점검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미리미리 간 건강을 챙기는 것이 결국 전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간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간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지만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질 때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간을 위한 생활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